투자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상도 찾아보고 차트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잃죠. 계속해서 계좌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렇게 잃는 사람들이 전부 비슷한 실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는 구조,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현상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공통적인 특성은 5가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투자하면서 망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뻔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 보면서 잘 되게끔 성장시켜 드리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시작을 할게요. 투자하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습관은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높은 수익률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수익률 자체로 모든 매매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종목을 고를 때 잘 간 종목, 수익률 높아 보이는 종목 이런 것만 좀 고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매매할 때도 오로지 수익률 하나만 보면서 매매의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면은 대체로 망한다. 왜냐? 실제로 시장 자체의 흐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너무 큽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올바른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이런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무조건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도 낼 줄 알고 용기도 낼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이게 1순위가 되면 망한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매매예요. 이거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옆집에 누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300% 벌었대, 500% 벌었대, 아니면은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벌었대 등등의 포모를 유발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거 듣고 나면은 나도 한탕 벌어봐야지 하면서 엄청난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게 올바른 매매, 아니면 해야 할 것, 이런 기준이 기본인데 기준을 둬야 되는 기본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가 잘 되기 힘들겠죠. 매매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냐면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사다가 문제는 막 감정대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결국에는 공포에 무너져요. 공포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말 있죠.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감정대로 매매하다 보면 공포에 결국엔 무너진다니까요. 가장 치명적인 엇박 매매를 하게 된다. 감정에 충실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로 감정에 충실한 매매를 하면서 투자를 롱런하고 꾸준하게 잘하고 진짜로 계좌 우상향하면서 잘 되게 만든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감정을 컨트롤한다, 배제한다. 그냥 힘들죠. 저 역시도 매매하면서 감정이 개입되면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지금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 없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 무계획, 비계획 매매죠. 감정 매매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초보니까. 그래서 계획이 없다. 그냥 매수가 좋은 것 같으면 사고 적당히 오른 것 같으면 팔고 그렇게만 하면 수익 내는 거 아니야? 시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주부라고, 아니면은 초보라고, 경험치가 얼마 없다고, 또는 내가 바쁘다고, 내가 간절하다고 이런 거 안 봐줍니다. 못된 말로 계획 없이 열심히 매매하다가 계속 깨지다 보면은 간절해지거든요. 그리고 간절해지면은 꿈이 이뤄진다, 이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에서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는 간절해질수록 매매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심리가 위축된 상태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단계로 오기 전에 계획 없는 매매, 계획이 있는 매매로 바꿔줘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계획적인 매매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 말고 초보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70-80%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키는 20% 30%의 분들조차도 계획이 내중 없는 계획, 아니면은 필요성 없는 계획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진짜 계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10%가 결국에는 계획적인 매매를 하면서 거기서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성장해서 실제로 잘하게 되는,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 영역, 그들의 그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훈련소를 무료로 개방을 했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시나리오 세우고 어떤 식으로 훈련해 가면 되는지 방향성, 동선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무작위적인 계획, 나는 그래도 계획 세우고 있어, 여기서 안심하지 마시고 같이 훈련하면서 훨씬 더 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 결론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실효성 있어야 되고 너무 뜬구름 잡지 않아야 되고 파동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경험치가 얹어져야 지는 매매가 아니라 이기는 매매, 그런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하는 매매. 그냥 단순히 남 따라하는 매매.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거 보다 보면은 내가 따라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잘하는 사람 거를 벤치마킹 한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고 균형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참고하는 거 좋거든요. 그것까진 좋은데 고지곧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 홍길동과 분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홍길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비중으로 용기 있게 딱 행동을 할 때요, B는 이거를 그대로 절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A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지만 나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일 거예요. 이거는 나는 위험해 보이는데 하면 그 행동을 생략할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절해서 한다든가 나는 좀 더 보고 해야지 하면서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든가 나중에 보다가 간 좀 보다가 해야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생각이 개입돼서 변질이 됩니다. 나는 절대 변질 안 시키겠어, 있는 그대로 카피하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적으로 체결가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어떻게든 따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홍길동하고 둘리는 경제력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고요. 실제로 홍길동한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둘리한테는 100만 원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행동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소 하나하나 다른 을 만들어내거든요.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억지로 같게 만든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억지로 같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할 때 어떻게 따라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저는 뻔한 얘기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식의 노력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해당 행동에서 중요한 균형점이 뭔지,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서 내 매매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무너지지 않게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딱 잡아 나갈까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에 매수했어, 얼마에 매도했어, 막 이런 것들보다는 생각의 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로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무너지지 않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초보일수록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방향의 생각만을 하게 되는 그런 것에서 이런 생각을 덧대어주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구나, 좀 깨달음을 채워가는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의 매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의 매매를 고지곧대로 따라하게 되면 나도 그냥 수익 잘 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먹히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요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체로 안 먹히고요. 따라하더라도 내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면서 나의 스타일과 나의 색깔 안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잘되게 만드는 궁극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론형 매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전이 아니라 이론에 빠삭한 매매인 거예요.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요,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이건 잘하는 사람 모두가 말할 거예요. 심지어 초보자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매매의 정답이 없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맞냐 매도하는 게 맞냐, 여기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고 스타일의 영역이다.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선택에 맞는 결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더라,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이 이론에 항상 사족이 달리죠. 근데 이평선 후행이잖아, 골든크로스 후행이잖아, 그거 실전에서 어떻게 쓰려고, 실전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등등의 논쟁은 항상 있어요. 모든 매매에는 항상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론형 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이론은 빠삭한데 실전에서는 선택을 못해요.
왜? 첫 번째는 이론을 너무 많이 알아. 완벽한 이론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이론이라는 게 없거든요. 실전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걸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대의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통제하는가. 두 번째는 부담감, 중압감이에요. 단순히 이론은 머리로만 하면 되는 거고 학문 같지만 실전에서는 이거 진짜 운동 경기 같은 거거든요. 부담감과 중압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해하는 것과 이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쫄리게 되면은 못하게 돼요. 이게 마치 그런 것 같거든요. 축구에 대해서 이론을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운동장을 정작 한 바퀴도 못 뛰는 체력 가지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을 많이 안다고 운동장 한 바퀴도 못 뛰는 체력 가지고 축구를 잘한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면서 축구를 잘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론을 당연히 아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체력, 실전에서 쌓아가는 경기력, 이게 매매에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전 감각을 기르려면은 하루에 한 종목이라도 직접적인 매매를 해보면서 감각을 키워가고 체력을 길러가고 고민도 하고 매매일지도 써보고 이런 행동을 해주면 좋다. 두 번째는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 내가 매매를 직접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내가 왜 진입을 했고 왜 이거를 손절을 했는지 아니면 손실 매도를 했는지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거를 정확하게 나 혼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말고 그걸 글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생각외로 자신이 그거를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써놓은 거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나중에 되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도대체 뭘 하려는 행동이었지? 이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매매를 내 스스로 납득을 못 시키는데 근데 거기서 돈을 벌기 원한다? 말도 안 되겠죠. 이것부터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거고 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기준도 자연스럽게 잡힌다. 실전 감각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세 번째는 매매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하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안 좋은 행동, 실수하는 거 그런 게 발견되게 되면은 이게 습관적이라면 반드시 고친다. 나란 사람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매매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본능이 자꾸 나 투자할 때 개입해서 부족함. 안 좋은 부분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고 나면요. 사실 진짜로 투자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요만큼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키워가는 겁니다. 먼저 비우는 게 먼저다. 이론형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요 단계가 갖춰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잘하기 힘들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는요. 결국에는 투자하면서 계좌 망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든 다른 투자든 운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운으로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공감만 하지 마시고 하나씩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다음 매매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5가지 모두 다 바꾼다면은 최소한 지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실전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그런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복귀하시면서 내일도 성투하시고 손절 없이 수익 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